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5일 새벽 무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놨죠. 내려놓자마자 1시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도 김진국 감사위원으로, 민변 출신이죠. 이 사람으로 채웠는데, 제가 민정수석 후임 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민변 출신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임기 말 청와대 민정수석에 왜 가서 힘을 쓰느냐? 거기 임기 말 민정수석은 별로 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은 그 자리를 고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자기 편밖에 없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윤 총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왜 정치 행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 내용에 보면 결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법치주의 이런 거를 지키려면 정치를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제 야인인데, 오늘부터 야인입니다. 아마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나는 검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오늘 각 매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사가 있고, 아마 거의 앞으로 보궐선거까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궐선거판을 뒤엎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기사가 윤석열에 초점을 맞춰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월 보궐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곧 윤 총장이 앞으로 누구와 정치를 할 것이냐, 이거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저는 그냥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리스크라고 하느냐? 이회창, 고건, 반기문, 황교안, 이 사람들의 행로를 보면 결국 윤석열이 피해가야 할 장애물들이 다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연은 아니죠. 제가 하여튼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해가면서 다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취재를 했던 황교안 대표, 전 대표만 제가 직접 취재를 안 해요. 이때는 제가 워낙 고참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한다면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아가야 할 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제3지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죠. 제3지대에서 성공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5.16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신군부의 12.12를 통해서, 그 다음에 5.18 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서 대통령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제3지대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군부의 일종의 정권 탈환이었습니다. 거기에 원인 제공한 사람들, 결국 민간 정치인들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민간 정치인들이 단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패상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면하고, 5.16 같은 경우요, 잘 아시지만 장준하 씨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던 양반인데 그분도 5.16 지지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시죠? 5.16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한 거 있습니다. 제가 월간에 있을 때 그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윤보선 대통령 시절의 난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환멸을 느꼈고, 이 환멸을 정치권으로 진입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주도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민심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군부들 빼놓고서 군부와 신군부 빼놓고서 과연 제3지대에서 성공한 정치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세력들은 제3지대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인재, 이회창, 고건, 반기문, 황교안. 물론 이제 이회창과 황교안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고건과 반기문 이 두 사람이 정말 제3지대를 뭔가 개척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개척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한 사람은 행정의 달인이고 한 사람은 외교의 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외교의 영역, 행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다르다. 이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조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사석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정치는요, 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이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의 다수가 51%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아야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법조 엘리트들 제가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도 뭐 박영수 특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뭐 안대희 전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소위 이제 윤석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다 법조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죠? 이 법조 엘리트들이 과연 정계에 진입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사표를 내고 정치권 진입을 시사한 그 대목에서도 이 법조 엘리트의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준비가 덜 됐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명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 명분은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포인트, 결국 검찰총장을 정치권 진입하는데 활용한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제가 보니까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채워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조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취재 경험으로, 정치부 취재 경험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 여의도는 썩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평생을 특수부검사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 그러면 바로 무슨 돈이나 받아먹고 뭐 하는 범죄인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검사 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데 딱 그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 왜냐면 그때 저는 정치부 기자를 꽤 하고 나서 법조 취재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전혀 먹히질 않더군요. 그것처럼 사실은 법조 엘리트의 시각, 맨날 범죄나 수사하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여의도는 거대한 범죄 집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법조 취재도 하고 여의도 취재도 해왔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여의도가 무슨 범죄 집단처럼 엘리트 검사들이 그렇게 치부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여의도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정치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냥 범죄 집단 정도로 봐가지고서는 성공할 범죄 집단으로 본다고 그러면 타도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봐가지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게 법조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제3지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집단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하느냐, 같이 한솥밥을 먹어가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집단과 우리는 다르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과거 고건, 반기문, 황교안, 이회창 이런 분들이 갔던 실패의 길, 그걸 또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의 가능성,
이거를 한번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검토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과거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법조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그거는요, 자기들은 저쪽 지역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여의도? 우리가 공안검사도 해봤잖아. 공안검사의 시각. 황교안 전 대표가 평생을 공안검사로 산 사람입니다.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 또한 이 뭐 색깔이 좀 붉게 물든 사람들 집합체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여의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의도 모습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공안검사면 뭐 정치 같은 것도 많이 들여다보고 수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소위 정치 코드들을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 아, 이제 나도 정치를 꽤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정치요, 이게 그 오묘한 세계입니다. 거기에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를 30년 넘게 한 사람도 모르는 세상이 태반입니다. 그럴 정도. 그러면 또 정치인은 그럼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정치에 자기가 경험한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저희 정치부 기자 30년 한 사람보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 그 분야 관여한 분야만 알기 때문에. 저희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쭉 알지만 깊이 있게는 모르죠, 물론. 그 안에서 무슨 돈이 오가고 무슨 거래가 오가는지 이런 것까지 기자들이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부터 탈탈 털어버리지 않으면 상당한 리스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다. 그런데 법조 엘리트들은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이제 야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겪을 일을 아프게 겪느냐 아니면 가볍게 겪고 넘어가느냐, 백신을 맞느냐, 예방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죠. 그런 점에서 매우 치밀하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 제가 정치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을 주변에 둬야지 주변에 법조 엘리트 중심의 진영을 짜가지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립니다. 그게 과거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물어보고 해야지 본인이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자기 기대대로 유권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자, 앞으로 사실 언제, 그래서 뭐 보궐선거 직후냐 전이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지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윤 총장 측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분석을 해서 아마 결심을 하겠지만, 이런 결심 과정에 인지 감수성을 최대한 높여서 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수도 없이 유튜브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로 이걸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경험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